안녕하세요. 오늘은 에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보통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에고를 그냥 단순하게 좀 뭐, 자아가 세다, 자존심이 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에고는 훨씬 더 큰 비중이고, 범위도 훨씬 크거든요. 저는 에고라는 것만 좀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에고가 되게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에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저희가 보통, 뭐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면은, 보통 대답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의 이름은 길동이고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고요. 저희 취미는 영화 보기고요. 저는 뭐 강남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인 거고. 그래서 에고는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체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가 그냥 타고난 정체성. 예를 들어서 성별, 인종, 나이, 이런 생김새.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타고난 정체성이 있고, 여기 위에 써놓은 것처럼 살면서 만들어낸 정체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획득한 정체성이라고 부를 건데, 그런 거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내 직업,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 인맥,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그리고 입는 옷, 패션 스타일도 그렇고, 내 취미, 종교, 의견,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정체성을 포함하는데, 보통 우리가 에고라고 하면은 이 분야에 좀 해당이 돼요. 이 획득한 정체성을 나와 완전 동일시, 하나로 생각하는 게 에고의 작용 방식이에요. 결국에는 직업이 나고, 내가 사는 곳이 나하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고, 내가 생활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체성이 필요하긴 하죠. 정체성이 왜 필요한지를 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있어요.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5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50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서 막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인가 싶고 뭐 나라는 아예 정체성이 없는 거니까 주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 세상이.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이런 물질 세상,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나라는 기준점에서 뭔가를 경험을 해도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거기에 생각을 덧붙이고 나만의 기억을 만들어가고 나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어떤 정체성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특별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에고라는 거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에고가 필요해요. 에고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팍 비추면은 너무 눈부시잖아요. 눈이 부셔서 뭐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내 시야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죠. 그 선글라스가
에고의 역할인 거예요. 나의 시야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 에고의 원래 본질 역할은 사실 그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에고에게 너무 많은 지금 일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정체성들이 나라고 너무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나라고 믿는 순간 되게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누군가가 말하면 우리가 보통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따지고 보면 그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 개인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완전 아기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근데 엄마의 기억과 아빠의 기억이 다른 거예요. 나를 그때 잃어버렸던 그 장소가 뭐 정확히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아빠는 거기를 에버랜드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자기의 기억이 맞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그 엄마 아빠를 잃어먹은 그 기억 그때 일을 좀 그냥 듣고 싶었을 뿐인데 둘이 이제 누구 기억이 맞다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정확히. 뭔가 사실 에버랜드인지 어린이 대공원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이 대공원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하면은 그게 마치 그냥 내 기억이 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내 존재가 틀렸다고 인식을 바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의견과 나를 완전히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 모든 정체성, 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 에고라는 박스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 의견과 다른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도 에고가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 중 하나고 그 외에도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정체성들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에고는 위험 요소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떤 사람이랑만 어울려야 해? 라는 이제 에고를 형성해 왔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인서울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랑만 어울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그냥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그렇게 형성해 온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서울 외에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 경험이 이 박스 안에만 갇혀 있게 되는 거야. 계속. 에고가 나라고 믿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살면은 계속 좀 경험도 제한될 뿐더러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내 이 정체성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정체성이 맞다라는 걸 인정받고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인 거죠. 내 정체성이 죽으면 결국에는 내가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의, 너가 틀렸어. 너 의견 틀렸어. 의견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사실 뭐냐면 우리는 에고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에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순수 의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국한된 이 박스 안에 가,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사실 이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순 없으니까 이 경계가 없는 순수 의식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순수 의식을 뭐 다양하게 불러요. 뭐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상이자, 우주, 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냥 의식 그 자체예요. 우리는 영혼이에요. 소울. 영혼이 완전 순수 에너지인 영혼이 자기의 그 주파수를 완전 고밀도로 낮추고 계속 한 중심으로 모이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이렇게 단단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몸을 품고 있는 거지, 우리의 이 작은 몸 안에 영혼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은 경계가 없는 순수 의식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양자 물리학을 빌려서 다 다른 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본질은 순수 의식이고 우리는 에고가 아니다. 에고는 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고의 순기능이 뭔지를 좀 알아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는 이렇게 멋있는 선글라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내 시야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내가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원래의 순기능은 이제 이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인식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기억이 있는 거, 나만의 생각이 있고, 이게 내 몸이구나라는 인식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나의 몸과 어떤 사물의 이 거리감, 그런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물질 세상에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에고의 역할이에요. 에고가 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뭐 완전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막 자기 손을 막 자기 얼굴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 자기 손 보고도 이게 자기 손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래서 사실 에고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선글라스한테 그냥 나의 시야를 편하게 해줘. 이 역할만 주면 되는데 얘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이 선글라스는 어떤 역할까지 부여했냐면 GPS 기능까지 역할을 부여를 한 거예요. 너가 알려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줘. 너가 내 삶을 그냥 계획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가 알려줘. 이 선글라스한테. 그래서 지금 대부분 에고가 잘못된 기능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조 장치 역할이 아닌 주인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글라스가. 뭐 이 선글라스가 그냥 이 길로 가라,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에고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얘를 낀 채로 되게 왜곡된 상태로 에고의 필터와 판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직관이 선택해야 할 길을 에고가 대신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에고가 완전 주인 역할을 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정체성을 계속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게 이 에고의 사명이에요. 그냥 내 정체성을 완전히 계속 강화시키고 지키는 게 이 에고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자꾸 교육을 시켜갖고 얘를 그렇게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에고한테 완전히 그 둘러싸인 에고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리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선글라스는 GPS 역할까지 하는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에고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나는 UFO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나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UFO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로 막 싸우잖아요. 되게 사소한 걸로. 그거 자체가 이제 애국고 대 애국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네 말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애국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 애고구나. 이건 내가 아니고 에고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에고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에고와 내가 하나였어. 하나로 묶여 있다가 갑자기 딱 떨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내가 에고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너무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계속 평생 에고한테 컨트롤 당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막 죽여야 돼. 에고는 쓸모없어. 에고는 나쁜 거야. 하면서 얘를 완전히 영원히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에고를 잘 캐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딱 빠져나올 수 있게끔 잘 캐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거의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훈련을 해주면 해줄수록 더 쉽게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에고와 내가 점점 공간이 생기겠죠. 우리 에고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뭐 대표적인 에고의 종류를 좀 몇 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거는 1번 진짜 대표적인 건데 남이 반대 의견을 말하면 엄청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나는 UFO가 있다고 믿는데 쟤는 UFO가 없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 그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UFO가 없어?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니잖아. UFO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의견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걸로 항상 싸우고 막 공격적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그게 다 이제 에고한테 지배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되게 귀찮거나 두렵게 느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그 박스 밖으로 나간 그 세상은 나의 정체성이 없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밖의 세상에 뭐가 있을지 몰라. 내 정체성이 닫히거나 없어질 것 같아. 공격당하거나. 그래서 계속 안전하게 여기에 있어. 뭘 도전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도전 안 하고 시도조차 안 하고 내가 계속 안전하게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만 계속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 이것도 되게 흔한 에고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모든 게 다 환경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우기지만 않았어도 내 자녀가 뭐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어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항상 환경과 어떤 사람들만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도 난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고를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논리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얘 논리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과거에 엄청나게 강하게 있었던 에고 중에 하나인데 약해 보이면 절대 안 돼. 남들 앞에서 울지 않고 막 내 감정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되게 숨겨요. 꽁꽁 숨겨.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항상 그냥 알아서 척척 박사 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우월해 보이니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내 정체성이 닫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5번이 이제 4번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예측하는 미래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이제 6번 비련의 주인공. 항상 그냥 나는 아까 그 희생자 에고랑 비슷한 건데 항상 나는 상처받은 사람인 거죠.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나는 뭐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안 좋아서 이런 뭔가 비련의 주인공의 그 캐릭터에 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도 뭐 결국에는 상처받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속마음은 조금만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멀어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친해져봤자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박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에고의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상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너가
뭐, 아직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때 올라오는 그 즉각적인 반응 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나는 다 아는 사람인데, 나는 똑똑하고, 명확하고, 나는 척척 박사고, 나는 야무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이런 반응들? 이런 반응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고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 에고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에고맨이에요. 에고맨을 알아차릴 수 있고, 얘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고에게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줄 거냐면, 에고구나. 알아차리고, 너가 날 보호하려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운전할 거야. 너는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 이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 맨날 이렇게 방어적으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아. 그러니까 에고한테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역할을 줬잖아요. 에고한테 이제는 괜찮다고 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의 힘을 다시 되찾는? 나의 힘을 다시 되찾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너워크 과제인데, 이제 에고가 뭔지 알았으니까, 일상 속으로 돌아가셔서 나의 에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최소 10개의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 워크북에 적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잘 알아차리신다면 사실 10개는 그냥 껌이에요. 막 수십 개가 튀어나올 거예요. 저도 항상 지금도 저의 에고를 알아차리거든요. 특히 이렇게 막 덥고 막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 그래요. 이 10개를 적은 뒤에 나의 수많은 에고들,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에고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지 적어주세요. 에고구나 하면서. 에고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왜곡된 방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고한테 어린아이를 타일르듯이 어떻게 말해줄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과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너워크 넘버 원 해가지고 남겨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나를 개방시키는 게 언어 치유에 되게 빠른 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써놓은 거를 보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에고를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에고를 내가 놓치고 있었던 에고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덕분에 알게 되면은 다음에 알아차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